새정치민주연합이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결국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네,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 모시고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뉴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하여튼 한바탕 소동으로 끝냈죠. 네. 원래 안 하던 것을 여기는 그러니까 공천을 하기로 했던 거를 네. 뭘 바꾼다고 했다가 다시 원대 복귀하는데 1년 동안 하여튼 소동을 빌었죠. 그러나 네. 큰 틀로 봐서는 같은 룰을 갖고 여야가 뭐 대결을 하게 됐으니까 그건 다행이지만 네. 가만히 있는 걸 뭘 하기로 했다가 다시 안 오는데 1년이나 걸린 이 소동이 네. 아주 굉장한 후폭풍을 불러올 걸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너무 좀 질질 끌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기초공천, 무공천 철회가 우리에게 좀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키워드로 한번 알아볼까요? 글쎄 그러니까 뭘 하기로 하느라고 1년 걸린 게 아니라 네. 가만히 있는 걸 바꾼다고 했다 안 예. 바꾸기로 도로하는데 1년 걸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소원형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야권 내부 갈등으로 변질됐다. 네. 이게 좀 복잡한데 처음에는 안철수 의원하고 민주당, 새누리당이 갈라서서 네. 이쪽은 공천하자 안철수 의원은 안 한다고 하니까 네. 이거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 득표상 문제가 있어서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그럼 안철수 쪽으로 이거 해서 이제 무공천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공약을 안 지키고서 우리는 공천할 거야 했단 말이죠. 네. 민주당은 작년에 한번 당원 물어봤더니 공천 안 하는 걸로 했다가 2월 28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또 안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신당을 안철수 당하고 합치면서 네. 거기서도 또 안 하기로 하고 했죠. 그러더니 이번에 또 하기로 하고 네. 그렇게 해서도 나중에 남는 건 국민들에게 남는 건 여야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건 다 사라지고 야당 내부에서의 갈등으로 변질됐다 이거죠. 이번에도 이제 무슨 문항이 불공평하라든가 아니면 세대결로 벌려서 야 뭐 공천하는 쪽으로 찍어야 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어떡하고 보니까 이제는 이게 정치 개혁 문제가 아니라 이걸 네. 놓고서 거의 권력 투쟁처럼 벌어진 것이 이 후유증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네.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 정치 개혁은 다 사라지고 이제 야권 내부 갈등으로 변질됐다 이거죠. 야당이 새누리당처럼 공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이 문제로 싸울 일도 없어요 이제. 네. 같아졌지 않습니까? 예. 야권이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모르겠는데 진다면 상당 후폭풍이 예상되겠네요. 그런데 여당 보고는 할 말이 없죠. 자기네들끼리 내부가 문제가. 네. 아마 근데 이겨도 후폭풍이 올 겁니다. 이겨도요? 네. 네. 이게 이거냐면은 정치 개혁 싸움이 아니라 권력 투쟁처럼 벌여니까 세대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친한 세력하고 친노간에.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단히 끝나질 않죠. 이걸 놓고서 세대결, 이걸 소재로 놓고 한번 싸워본 거죠. 대결해본 거죠. 네.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명다한 안철수 새정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새정치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아주 방송 용어로 적합한지 모르지만 속된 말로 하면 말만 하는 정치죠. 네. 근데 우리가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에게 많은 국민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그분들이 말한 대통령 직선제라는 말이 참신해서가 아니고 네. 그걸 관철하려는 의지, 그것에 감탄했던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무슨 의원 이 특권 내려놓기라든가 뭐 하는 거 정치학 교과서 국민들 다 아는 얘기예요. 예. 그거를 정치인이 얘기했는데 이분은 좀 저걸 관철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말만 하고 아무것도 관철하지 않으니 좀 참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죠. 다른 그래서 말의 정치인들하고는 신뢰를 잃어버렸죠. 좀 다를 것이라 기대했는데요. 저분이 얘기하면 말은 그전부터 우리 사이에 있던 말이야. 근데 어떻게 관철할까 그러면 아마 관철 안 할 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말이 옳은 건 다 한다. 대통령 직선제처럼. 그걸 네. 관철, 집에서나 어디 좀 차분하게 시뮬레이션을 좀 해서 이게 네. 관철될 건가, 안 될 건가. 그걸 해봐야지. 뭐 한다고 했다 안 하고, 뭐 한다고 했다 뭐 한다고 했다. 그럼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다 군사독재 정권이 안 하기로 했으니까 나도 안 할래.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네. 이 대목에서 이 마키아벨리라는 군주론에 저작한 말, 유명한 말이지만 생각이 나요. 네. 무장한 예언가만이 성공하고 네. 무장하지 못한 예언가는 필패한다. 네. 예언은 다 할 수 있어요. 집행을 할 줄 알아야지.
안철수 의원님 다음 얘기하면 에이 언제 취소할지 몰라 이런 말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만약에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뭐 야 내가 저기다가 택지 개발을 하고 내가 100층짜리 고층 빌딩을 짓고 뭘 한다고 했다가 에이 나 안 할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근데 개혁하기로 이제 내걸었고 그걸 네. 시도를 했지만은 이게 실패에 부딪혔다라고 이렇게 용납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양김처럼 처절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거 뭐 아니 무슨 10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뭐 그냥 여기서는 예측 가능한 정치, 여기서는 신뢰의 정치, 여기서는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우리가 납득이 될 만한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불과 며칠 만에 바꿔버리니까 따라가기가 억해요. 차라리 말 안 듣는 게 낫지. 아, 조금 또 말로 끝날 텐데 뭘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 새 정치가 아니라 말만 하는 정치, 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명을 말만 다 있다. 해버렸다. 예. 네. 다음 네. 키워드 한번 네. 확인해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 무기력한 무기력한 김한길 김한길. 리더십. 이 김한길 의원 대표가 있는 동안에 민주당은 한 서너 번 같은 사안을 놓고 결정을 했어요. 네. 한번 보실까요? 저 CG를 한번. 네. 7월 달에 이분이 대표로 있던 시절입니다. 네. 당원들을 투표했어요, 이렇게. 자, 이게 1차 의사결정입니다. 네. 이분이 대표로 있던 시절에. 네, 지난해죠. 네. 그 다음에 2월 28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똑같이 결정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신당 창당을 하면서 똑같이 결정을 했어요. 네. 이번에 또 결정을 했어요. 자기가 대표로 있는 동안에 당에서 이뤄진 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이거죠. 네. 내가 보기에 김한길 대표의 최고 문제점은 무책임 무기력도 있지만 도대체 정당이라는 건 뭐냐. 네. 같은 사안을 놓고 10년도 아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동안에 요놈 꽂고 전당원 투표해보고 요거 놓고 최고위원회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해보고 다시 물어보고 이거 리더십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당내 다른 세력 대표적인 세력이 친노인데 제어를 못했으니 네. 이분으로서는 안철수 의원에게 굉장한 실수를 했거나 위약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공당의 제1야당의 리더가 대표가 이렇게 합니까? 누구 보고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럼 이분도 무슨 결정을 하면 다음에 또 바뀔 거 아닙니까가 우선 급해질 거 아니에요. 기자라면 그걸 물어봐야 돼요. 언제 바꿀 겁니까? 어떻게 바뀔 겁니까를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친노의 반발을 설득할 수 있을 겁니까? 있을 겁니까? 그걸 또 반발을 물어봐야지 언론이라면. 무릅쓰고 갈 수 있을 겁니까? 이 무슨 발표를 하면 네. 실천 안 할 가능성, 실천할 가능성 네. 이걸 분석을 해줘야죠. 네. 네. 네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재인 의원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이분도 무공천하기로 한 분이에요. 네.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니 안철수 의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환영을 하더니 그때쯤에서 이거 다시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뜻대로 돼서 물어보고 와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과를 슬그머니 하긴 했는데 네. 예. 문재인 의원이 진지하게 사과했다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쪽에다 대고만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율배반이죠, 이율배반.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됐을 건가? 그렇군요. 네.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마지막 네. 키워드인데요. 네. 지방선거의 또 다른 변수. 요거는 한번 이번에 나온 조사 결과를 그렇지. 우선 네. 보시고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로는 57대 뭐 42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건 당원들은 얘기할 거 없습니다. 네. 국민 여론조사 결과 50.25%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당원들은 놔두고 네.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네. 이분들은 무당파적 성향과 안철수 의원의 정치 개혁에 이릉 공감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로 간주되는 분들이에요. 네.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고서 나 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다거나 뭐 새누리당으로 돌아갈는지 안 돌아갈는지 모르지만은 지지를 처리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리고 거기는 어디 나타나면 기초보다는 광역단체장 선거 때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투표율이 좀 낮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투표율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표의 결집력이 떨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까지 모았더니 절반은 지금도 그렇게 이상한
그 문항을 갖고 조사했는데도 절반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는 놔두고 예. 이 사람들은 공천하기로 한 이 전체 당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유권자적인 선택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네. 사실 이 투표 결과로 인해서 네.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그 당 대표가 만났던 이 두 네. 세력이 새정치 세력과 민주당이 만났던 네. 연결고리는 사실상 이제 사라졌습니다. 새정치도 네. 사라진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네. 여러 세력 중에 하나이든지 안철수 의원 개인이든지 그렇죠. 더군다나 그 옆에 있었던 무슨 송우창 의원이라든가 등등 있지 않습니까? 네. 새정치를 해서 민정에서 온 분들. 그분들 어디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요. 새정치라고 선전할 때는 뭐 전국을 돌면서 이 뭐 설명해도 하겠는데 이번에 이거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 한 분 자리 거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당원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은 TV조선이 잘못 보도를 하면 여기 있는 성원처럼 얘기 않지만 시청자가 이탈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이런 비교가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를 붙이면서 자기 시장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인이 네. 자기의 소신을 국민들에게 물어볼 때는 네. 뭐 자기도 뭔가 정치적인 생명이라든지 뭘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경우에는 대표직을 거려야 될지 정계 은퇴를 거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국민을 상대로 한 제1야당의 대표로서 공인으로 한 행동이에요. 이게 다. 네. 국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누가 자기 보고 하라고도 한 것도 아닌데 네. 갑자기 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돼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이거죠. 네. 그런데도 그 국민들 지금은 절반은 자기네들이 조사한 문항이 좀 이상한 문항인데도 절반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표심이 어디로 가겠느냐? 투표율도 떨어지고 광역선거에서 아마 제일 많이 나타날 겁니다. 단체에서. 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은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뭘 남았느냐? 조선일보 오늘 기호 2번 얻고 새정치 잃었다고 했는데 기호 2번은 민주당이 얻었고 네. 잃은 건 안철수 의원이 아니까 의원이었죠. 안철수 의원은 제1야당의 공동대표라는 것하고 새정치하고 맛 교환된 거죠.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뭘 한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김한길 대표는 이렇게 함으로써 절반이 대표, 공동대표니까 그 자리를 유지를 하게 된 결과였죠. 그리고 문재인 의원은 드디어 대통령 후보 지낸 다음에 조용히 있다가 이번에 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으로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선대위원장으로 복귀를 하게 된 거죠. 네. 이것이 세 분에게 남긴 거예요. 이 소동 끝에. 근데 국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6.4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야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김종래 충남대 초빙교수와 함께 오늘 정치 내시경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